이순자 씨, 어디서 감히 반지를 훔쳐? 찰싹 소리와 함께 70대 이순자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새겨졌습니다. 계모임 회원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하며 비웃었죠. 이순자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가난한 장모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죠.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살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가방을 챙겼죠. 오늘은 계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죠. 이순자는 가방 속 지갑을 만져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이었죠. 1시간 후 강남의 고급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죠.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들이었죠. 이 여사 왔네. 최명희가 이순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긴. 시간 맞춰왔잖아. 박지혜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오늘 회비 가져왔어? 최명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순자가 봉투를 꺼내 건넸죠. 10만 원 맞죠? 응. 확인해 볼게. 최명희가 돈을 세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뭐야? 5만 원밖에 없잖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나머지 드릴게요. 다음에? 지금 장난해? 최명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계모임을 왜 나와? 민폐잖아. 박지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죠. 다음 달에는 꼭 다 갚겠습니다. 다음 달? 믿을 수 있어? 최명희가 비웃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숙였죠.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김미숙이었죠. 명희야, 그만해. 다음에 받으면 되잖아. 미숙아, 넌 빠져. 이건 우리 문제야. 최명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김미숙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이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냥 갈게요. 잠깐. 어디가? 최명희가 이순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세게 들어갔죠. 오늘 청소 안 하고 갈 거야? 청소요? 응. 우리가 빌린 방이랑 화장실. 내가 청소해줘야지. 이순자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손님인데요. 손님? 회비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무슨 손님이야? 박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순자는 말문이 막혔죠. 빨리 청소도구 가져와. 시간 없어. 최명희가 이순자를 밀었습니다. 이순자는 비틀거렸죠. 알겠습니다. 이순자는 청소도구를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방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가 많았죠. 이순자는 무릎을 꿇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계속했죠. 화장실까지 깨끗이 닦았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순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최명희가 방을 확인하러 갔죠. 어머, 여기 좀 봐. 먼지 남았잖아.
어디요? 여기. 눈 없어? 최명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실 먼지는 보이지 않았죠. 다시 해. 이순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떨렸죠. 30분 후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최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됐네. 수고했어. 이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죠. 야, 소파에 앉지 마. 더러워. 박지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순자는 다시 일어섰죠. 점심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화려한 음식이 테이블에 차려졌죠. 이 여사, 너는 부엌에서 먹어. 왜요? 냄새 나잖아. 땀 냄새. 최명희가 코를 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죠.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 후 개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순자도 거실로 불려갔죠. 오늘 안건은 다음 달 여행이야. 최명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주도로 가기로 했죠. 1인당 100만 원씩. 이 여사, 너도 낼 수 있지? 100만 원요? 이순자가 놀랐습니다. 그런 돈은 없었죠. 왜? 못 내?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럼 빠져. 우리끼리 가면 되지. 박지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개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순자도 일어섰죠. 이 여사 잠깐. 최명희가 불렀습니다. 이순자가 돌아섰죠. 다음 달 회비 2배로 내. 이번 달 것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청소 좀 해줄래? 돈 줄게. 이순자가 망설였습니다. 최명희가 계속 말했죠. 10만 원 줄게. 어때? 이순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좋아. 다음 주 화요일에 와. 이순자는 펜션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눈물을 닦았죠. 집에 도착하니 저녁 6시였습니다. 온몸이 아팠죠.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강지은의 전화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응, 지은아. 오늘 개모임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이순자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엄마,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응.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사실 강지은의 남편 강민주는 태산그룹 전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몰랐죠. 민준이 신분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이순자는 민준이 작은 회사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명희의 거짓말을 믿었죠. 최명희는 이순자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내 사위가 우리 남편한테 사업 자금 빌렸다고요. 이순자는 그 말을 믿고 최명희에게 잘 보이려 했습니다. 딸 가정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최명희의 남편을 알지도 못했죠. 다음 주 화요일 이순자는 최명희의 집에 갔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죠. 어서 와. 들어와. 최명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넓고 화려했죠. 청소도구는 저기 있어. 알아서 해. 최명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봤죠. 이순자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까지 깨끗이 닦았죠. 4시간이 지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죠. 다 했습니다. 수고했어. 여기 돈. 최명희가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순자가 주워서 확인했죠. 5만 원밖에 없는데요. 5만 원이면 많지. 불만 있어?
10만 원 주신다고. 그건 일을 잘했을 때지. 내가 청소한 거 보니까 그냥 그래. 이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명희가 손을 흔들었죠. 그만 가봐. 바빠. 이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순자는 계속 최명희와 박지혜의 심부름을 했죠. 청소도 하고 장도 봐주고 빨래도 했습니다. 돈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금액의 절반도 안 줬죠. 어느 날 개모임에서 최명희가 말했습니다. 이 여사 커피 좀 타와. 네. 이순자가 일어섰습니다. 박지혜가 거들었죠. 설탕 많이 넣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타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죠.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뭔 소리야? 최명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깨진 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뭐야? 이거 비싼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배상? 너 돈 있어? 최명희가 이순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순자가 비틀거렸죠. 손 좀 놔주세요. 놓으라고? 내가 내 물건 깨뜨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명희가 손을 놓으며 말했죠. 이번 주 내 집 청소 공짜로 해. 알았지? 네. 이순자는 바닥에 파편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죠. 일주일 후 이순자는 다시 펜션에 왔습니다. 이번에도 개모임이 있었죠. 도착하니 최명희와 박지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모여 있었죠. 이 여사 늦었네. 죄송합니다. 버스가 늦어서요. 변명은 빨리 짐 정리나 해. 최명희가 가방을 이순자에게 던졌습니다. 이순자가 받아서 방으로 들고 갔죠. 짐을 정리하고 나오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순자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죠. 왜들 그러세요? 박지혜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이순자에게 보여줬죠. 이거 봤어? 화면에는 명품 가방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가로저었죠. 못 봤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이거 내가 훔쳐갔지? 네. 무슨 소리예요? 이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최명희가 일어서며 말했죠. 지난주에 내 집 청소할 때 이 가방 있었어. 그런데 너 간 다음 날 없어졌어.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어? 그날 우리 집에 너밖에 없었는데. 정말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혜가 비웃었죠. 믿어?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믿어? 무슨 증거요? 내가 그 시간대에 우리 집에 있었잖아. 하지만 저는 안 가져갔어요. 이순자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명희가 다가와 이순자의 가방을 낚아챘죠. 그럼 가방 확인해 볼까? 안 돼요.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도둑이 무슨 사생활이야? 최명희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가 막으려 했지만 박지혜가 팔을 붙잡았죠. 가만히 있어. 결백하면 보여줘도 되잖아. 놔주세요. 이순자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박지혜의 힘이 셌죠. 최명희가 가방을 다 뒤졌습니다. 물론 명품 가방은 없었죠. 없네. 그럼 다른 데 숨겼나? 정말 안 가져갔다니까요. 이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최명희가 따귀를 올렸죠. 짝! 날카로운 소리가 펜션에 울렸습니다. 이순자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죠.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 안 했어? 내 물건 훔쳐놓고? 안 훔쳤다고요. 이순자가 다시 외쳤습니다. 최명희가 또 손을 들었죠.
그때 김미숙이 말렸습니다. 명희야, 그만해. 증거도 없잖아. 증거? 내 집에 그날 이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래도 가방이 안 나왔잖아. 나중에 팔아버렸을 수도 있지. 최명희가 이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이순자는 뺨을 쥐고 눈물을 흘렸죠. 진짜 답답하네. 그럼 경찰 불러. 박지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순자가 놀라서 손을 내저었죠. 경찰은 왜요? 저 정말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건데? 저는 이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명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죠. 입 다물어. 보기 싫어. 이순자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계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죠. 사람들은 이순자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음식이 차려졌지만 이순자의 자리는 없었죠. 이 여사는 먹지 마. 도둑이랑 같이 못 먹겠어. 최명희의 말에 이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죠.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수영장으로 나갔습니다. 이순자만 펜션에 남았죠.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때 박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이순자를 보고 비웃었죠. 아직도 여기 있어? 집에 가지 그래? 갈게요. 이순자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기려는데 박지혜가 말했죠. 참, 내가 진짜 내가 훔쳤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CCTV 확인하면 되잖아. 명희 집에 있을 텐데. 이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확인해 볼까? 박지혜가 휴대폰으로 최명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잠시 통화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뭐라고? CCTV가 고장났다고? 이순자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박지혜가 전화를 끊고 말했죠. 재수없게 그날 CCTV가 고장났대. 운 좋네, 너.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쩌라고? 박지혜가 나가버렸습니다. 이순자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죠. 저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펜션으로 돌아왔죠. 최명희가 이순자를 불렀습니다. 이 여사, 이리 와봐. 네. 이순자가 다가갔습니다. 최명희가 봉투를 내밀었죠. 이거 받아. 뭐예요? 가방가. 200만 원. 이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원요? 응. 내 가방이 그 정도 했거든. 다음 달까지 갚아. 저는 안 가져갔다고요. 증명 못 하잖아. 그냥 갚아.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때 입구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죠. 정장을 입은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이순자가 그 남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준이었죠. 사위 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여기 웬일이니? 장모님. 민준이 이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순자의 부은 뺨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죠. 장모님, 뺨이 왜 이래요? 아, 이건 그냥. 이순자가 뺨을 가렸습니다. 민준이 이순자의 손을 잡고 뺨을 확인했죠. 누가 때렸어요? 아니야. 실수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명희가 다가와 물었죠. 실례지만 누구세요? 장모님 사위입니다. 아, 이 여사 사위. 반갑습니다. 저는 최명희라고 해요. 최명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악수하지 않았죠. 제 장모님 뺨은 누가 때렸습니까? 뭐라고요? 누가 때렸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최명희가 당황하며 말했죠.
그건 오해예요. 오해? 뺨이 이렇게 부었는데 오해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펜션 안이 조용해졌죠. 박지혜가 나섰습니다. 저희가 때린 건 맞아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요? 네. 이 여사님이 물건을 훔쳐서요. 민준이 이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사실입니까? 아니야. 나는 안 가져갔어. 그럼 됐습니다. 민준이 최명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장모님이 안 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그날 제 집에 이 여사님밖에 없었어요. 그게 증거입니까?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최명희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럼 다른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CCTV는 확인했습니까? 그게 고장났어요. 참 편하시네요. 민준의 말에 최명희가 당황했습니다. 박지혜가 휴대폰을 들며 말했죠. 저 이거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나중에 경찰한테 보여주려고요. 민준이 박지혜를 보았습니다. 동영상을 찍었다고요? 네. 문제 있어요? 물론 문제 있죠. 제 장모님 동의 없이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SNS에 올리려 했죠? 박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이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냈죠. 갑자기 펜션 문이 열리며 경호원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었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최명희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죠. 태상그룹 전무 강민준입니다. 펜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태상그룹? 최명희가 명함을 집어 확인했습니다. 정말 태상그룹 로고가 있었죠. 이순자도 놀랐습니다. 민준이 태상그룹 전무라니요. 민준아,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장모님. 숨겨서 죄송합니다. 민준이 이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최명희를 보며 말했죠. 이제부터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법적으로요? 네. 폭행죄, 명예훼손죄, 강요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최명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박지혜도 얼굴이 창백해졌죠. 최명희가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무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최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혜도 따라 무릎을 꿇었죠. 저도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준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죠. 장모님을 때린 것도 모자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무님, 제발이요. 저희 가정이 있어요. 그건 처음부터 생각하셨어야죠. 민준이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이 최명희와 박지혜를 일으켰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무님. 경호원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명희가 소리쳤죠.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이순자가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그만하자. 장모님? 저 사람들도 불쌍해. 경찰까지는 하지 말자. 민준이 이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당한 일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생각했죠. 알겠습니다. 장모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경호원이 휴대폰을 내렸죠. 최명희와 박지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다시 말했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네. 장모님께 사과하십시오. 제대로. 최명희와 박지혜가 이순자 앞으로 갔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찧었죠. 이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일어나세요. 이 여사님, 일어나라고요. 이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섰죠. 저는 용서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최명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봉투를 꺼내 이순자에게 건넸죠. 장모님, 이건 뭐니? 억울하게 요구받은 돈입니다. 돌려드립니다.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순자가 봉투를 최명희에게 내밀었죠. 이건 받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는데. 받으세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최명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순자가 민준을 보며 말했죠. 이제 가자, 민준아. 네, 장모님. 두 사람이 펜션을 나섰습니다. 최명희와 박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차에 타자 이순자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언제부터 알았니? 뭘 말씀이십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일 당한다는 걸.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알았습니다. 한 달 전? 네. 지은이가 걱정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순자가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네. 장모님 안색이 안 좋으셔서 걱정했대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단 말이니? 네. 보고를 받고 오늘 직접 왔습니다.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구나. 걱정 끼쳐서. 천만에요, 장모님.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내 신분을 숨긴 이유가 뭐니? 민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걱정했습니다. 부담? 네. 재벌 사위라는 게 부담이 되실까봐요. 이순자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30분 후 차가 고급 아파트 단지에 멈췄습니다. 이순자가 놀라서 물었죠. 여기가 어디니? 저희 집입니다. 너희 집? 네. 앞으로 저희랑 같이 사셔야 합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살게. 장모님,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익숙한 곳이 좋아. 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뛰어나왔죠. 어머니. 지은이가 이순자를 안았습니다. 이순자도 딸을 꼭 껴안았죠. 지은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은이 이순자의 뺨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니야. 나는 내 집이 편해. 왜요? 여기가 더 좋잖아요. 이순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였죠.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구나. 지은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장모님. 대신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좋지. 이순자가 웃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그럼 오늘은 저희랑 저녁 드세요. 그래야겠구나. 세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거실이 펼쳐졌죠. 이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차를 가져왔죠.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이순자가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림 같은 집이었죠. 저녁 식사 준비가 됐습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죠.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응, 먹을게. 세 사람이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이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죠. 식사 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장모님,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왜요? 나는 가난한 늙은이잖니. 누가 내 말을 믿겠어. 민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모님은 우리 가족입니다. 알아. 고맙다. 이순자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닦았죠. 밤 10시 민준이 이순자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낡은 빌라 앞에서 차가 멈췄죠. 장모님 들어가세요. 응. 고맙다 민준아.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알았어. 이순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빌라 계단을 올라가며 손을 흔들었죠. 집에 들어가자 텅 빈 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죠. 민준의 모습, 지은의 눈물, 최명희의 사과.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죠. 다음 날 아침, 이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죠. 8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죠.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벌써 왔구나. 네. 아침 식사하러 가시죠.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순자가 가방을 챙겨 나섰죠. 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이미 와 있었죠. 어머니.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죠.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순자가 망설였죠. 민준아, 여기 비싼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하지만 장모님 걱정 마세요. 지은이 메뉴를 추천했습니다. 이순자는 조심스럽게 주문했죠. 식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었죠. 이순자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식사 후 민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이거 좀 보세요. 뭐니? 장모님 명의 통장입니다. 이순자가 서류를 받습니다. 잔액이 5천만 원이었죠. 이게 무슨 돈이니? 제가 드리는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이렇게 많이? 네. 매달 1,000만 원씩 입금하겠습니다. 이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원씩? 네. 장모님이 편히 사시라고요. 민준아, 이건 너무 많아. 전혀 많지 않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은이 이순자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그냥 받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우리 키우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지은의 말에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천만에요, 어머니. 이순자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감사했죠. 레스토랑을 나와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지은이 이순자의 팔을 잡았죠. 어머니, 옷 사드릴게요. 아니야. 옷은 있어. 어머니 옷 다 낡았잖아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새로 사세요. 지은이 이순자를 옷 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고급 브랜드였죠.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이 옷을 골랐습니다. 이순자에게 입혀봤죠. 어머니,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 이순자가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예쁘네요, 어머니. 직원도 칭찬했습니다. 이순자가 수줍게 웃었죠. 지은은 옷 5벌을 샀습니다. 신발과 가방도 샀죠. 지은아, 너무 많이 샀어. 아니에요. 더 사야 해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순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점심때가 되자 세 사람은 백화점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였죠. 식사하는 동안 이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회사는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야? 제가 휴가 냈습니다. 나 때문에? 네. 장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구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후에는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이 건강검진을 예약해뒀죠. 장모님, 정밀 검사 받으세요. 정밀 검사까지 필요할까? 네. 장모님 건강이 중요합니다. 알았어. 이순자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까지 받았죠. 검사가 끝나고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혈압이 높으시네요. 그래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했죠. 약 드시고 푹 쉬세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죠. 저녁 6시 민준과 지은이 이순자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현관 앞에서 지은이 말했죠. 어머니, 내일도 올게요. 매일 올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매일 올 거예요. 지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순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고맙다. 두 사람이 떠나고 이순자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내려놓았죠. 새 옷을 꺼내 침대에 놓았습니다. 정말 예뻤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입어봤습니다. 확실히 달라 보였죠. 이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미숙의 전화였죠. 이 여사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제 일 정말 놀랐어요. 사위분이 태산그룹 전무라니. 나도 몰랐어. 정말요? 신기하네요. 응. 이 여사님, 이제 계모임 안 나오실 거죠? 이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요. 앞으로 편히 지내세요. 고마워, 미수가. 전화를 끊고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한편 최명희의 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진수가 서류를 집어던졌죠. 당신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어.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태산그룹이 우리 회사와 거래 끊었어. 최명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어떡하지? 어떡해? 당장 빌어. 태산그룹 가서 용서 빌라고. 박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최명희는 고개를 숙였죠. 박지혜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이동욱이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나 당분간 집 안 들어올 거야. 여보, 제발. 용서해줘. 용서? 당신 때문에 사업이 망했어. 이동욱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박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순자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죠. 민준과 지은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산책도 했죠.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죠. 어머니, 기분이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이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죠. 그때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최명희였죠. 이 여사님. 최명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최 여사.
이순자가 멈춰섰습니다. 민준이 이순자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죠.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명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이 여사님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순자가 최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일어나세요. 이 여사님,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이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최명희가 천천히 일어섰죠. 최 여사, 나는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최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이러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명희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죠. 지은이 이순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한 거야.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죠. 저녁에는 민준의 집에서 식사했습니다. 지은이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죠. 어머니,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많이 드세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장모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니? 장모님을 위한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재단? 이순자가 놀라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죠. 장모님처럼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민준아, 그건 너무 큰일인데. 장모님 이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 이름으로? 네. 이순자 복지재단입니다.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가 겪으신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지은아, 그래서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이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장모님. 한 달 후 이순자 복지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의미가 컸죠.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인사들도 왔죠. 이순자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죠. 저처럼 힘든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개소식이 끝나고 이순자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민준과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기분이 어떠세요? 뿌듯해. 정말 뿌듯하구나. 앞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순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첫 달 재단은 100명의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이순자는 직접 배달했죠.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반갑게 받았습니다. 이순자가 안부를 물었죠. 건강은 어때요? 그냥 그래요. 늙으니 이것저것 아프고. 병원은 다니세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이순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에 의료 지원 알아볼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이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순자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죠. 매일 10집을 방문했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죠. 어느 날 재단에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김미숙이 보낸 것이었죠. 이순자가 김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고마워.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어. 기뻐요. 앞으로도 계속 도울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친구가 된 느낌이었죠. 석 달 후, 재단은 200명의 어르신을 돕고 있었습니다. 의료 지원도 시작했죠. 이순자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웃으며 일했죠.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소식이 있다고 했죠. 장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장모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대요. 민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기사가 있었죠.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순자 씨의 감동 스토리. 이순자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를 안았죠.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지은아. 기사 덕분에 더 많은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죠. 6개월 후 이순자 복지재단은 지역 최대 노인복지 기관이 됐습니다. 500명 이상의 어르신을 돕고 있었죠. 이순자는 아침 일찍 재단으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응, 다들 일찍 왔구나. 오늘 후원자 미팅 있잖아요. 아, 맞다. 준비 잘 됐니? 네, 걱정 마세요. 이순자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10시에 후원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김미숙도 왔고 새로운 후원자들도 있었죠.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이순자가 활동 보고를 했죠. 지난 6개월간 500명의 어르신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후원자가 손을 들었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좋은 계획이네요. 또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순자의 설명에 후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숙이 말했죠. 이사장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세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원자들이 박수를 쳤죠. 미팅이 끝나고 이순자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편지가 놓여 있었죠.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도시락을 받는 할머니가 쓴 편지였죠. 이사장님, 덕분에 매일 행복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죠. 저녁에 민준과 지은이 재단으로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오늘 미팅 어땠어요? 좋았어. 후원자들이 많이 도와주셔. 다행이네요.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한식집이었죠.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민준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다음 달에 시간 되세요? 왜? 여행 가려고요. 제주도로요. 제주도? 네. 가족 여행으로요. 이순자가 망설였습니다. 재단 일이 있는데 직원들이 잘할 거예요. 장모님도 쉬셔야죠.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이순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같이 가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즐겁게 식사했죠. 다음 달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죠. 이순자는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긴장됐지만 설렜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죠. 지은아, 저것 좀 봐. 예쁘죠, 어머니? 응, 정말 예뻐. 이순자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바다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이순자는 바다를 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래를 밟았죠. 시원해. 어머니, 좋으세요? 응, 너무 좋아. 세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죠. 저녁에는 해산물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싱싱한 회가 나왔죠.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이순자는 회를 먹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죠. 식사 후 호텔 발코니에 섰습니다. 밤바다가 아름다웠죠. 민준과 지은이 함께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섰죠. 장모님,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희도 행복합니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죠.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더 많이 주셨어요. 지은의 말에 이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세 사람은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3일간의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순자는 재단으로 출근했죠. 책상에는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 편지였죠. 하나씩 읽으며 이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보람을 느꼈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새로운 후원 신청이 있어요. 누구죠? 박지혜 씨입니다. 이순자가 놀랐습니다. 박지혜 씨요? 네. 매달 100만 원씩 후원하겠대요. 이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받겠습니다. 정말요? 네. 누구든 도우려는 마음은 감사한 거니까요. 직원이 나갔습니다.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죠. 1년 후 이순자 복지재단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1000명 이상의 어르신을 돕고 있었죠. 이순자는 방송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준과 지은이 권유했죠. 어머니,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럴까? 네.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를 얻을 거예요. 이순자는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국에 갔죠. 스튜디오는 넓고 밝았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죠.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PD가 이순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물었죠. 이사장님, 재단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힘들 때 도움받은 경험이 있어서요. 어떤 경험이셨나요? 이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저도 한때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습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순자가 계속 말했죠. 하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돕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진행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순자는 담담히 말을 이었죠.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순자의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가 박수를 쳤죠. 인터뷰가 끝나고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그래. 네. 많은 분들이 감동하실 거예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재단에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후원 신청도 늘었죠. 이순자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느 날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명희였죠.
이사장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명희를 응접실로 안내했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직원이 차를 가져왔죠. 드세요. 고맙습니다. 최명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긴장한 표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사실은 최명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순자가 기다렸죠. 제가 기부를 하고 싶어서요. 기부요? 네. 제 재산 일부를 기부하려고요. 이순자가 놀랐습니다. 얼마나 하시려고요? 3억 원입니다. 3억? 네. 제가 지금껏 모은 돈이에요. 이순자가 최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요? 이사장님한테 진 빚을 갚고 싶어서요. 빚이라니요? 이사장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갚고 싶어요. 최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순자가 손수건을 건넸죠. 울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최명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순자가 말했죠. 고맙습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독거노인분들을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명희가 일어섰죠.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순자가 최명희를 붙잡았습니다.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저요? 네. 오랜만에 같이 식사해요. 최명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재단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한식집이었죠. 메뉴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최명희가 말했죠. 이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이렇게 큰 재단을 만드시다니. 다 주변 분들 덕분이에요. 이순자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명희가 물었죠. 이사장님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부럽습니다. 명희 씨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저요? 네.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이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명희도 따라 웃었죠. 노력해 볼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섰죠. 명희 씨, 오늘 고마웠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네. 그럴게요. 최명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떠났죠. 이순자는 재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최명희가 증명했죠. 저녁이 됐습니다. 민준이 찾아왔죠. 장모님, 퇴근하세요. 응. 오늘은 일찍 왔네.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 네. 저녁 드시러 가시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지은이 이미 와 있었죠. 어머니.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죠.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죠. 장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니? 저희 회사가 장모님 재단에 10억 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원? 네.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큰 돈인데 장모님이 좋은 일 하시잖아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이순자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구나.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이 손수건을 건넸죠. 울지 마세요, 어머니. 행복해서 우는 거야.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죠. 식사를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순자는 정말 행복했죠. 식사 후
민준이 이순자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이순자가 말했죠. 민준아, 정말 고맙다. 당연한 일입니다, 장모님. 너희 덕분에 행복해. 저희도 장모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죠. 들어가세요, 장모님. 응. 조심히 가거라. 네. 안녕히 주무세요. 이순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을 흔들며 집으로 들어갔죠. 거실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감사한 하루였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순자는 일찍 재단으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응, 안녕. 오늘도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박수진이 일정표를 보여줬습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열심히 하자. 오전에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논의했죠.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명희의 기부금을 사용하기로 했죠. 점심시간에 이순자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재단 근처 공원이었죠.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박지혜였죠. 이사장님. 어머, 지혜씨. 여기서 뵙네요. 산책 중이에요. 박지혜가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이사장님, 저도 기부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얼마 안 되지만요. 얼마나요? 500만 원이요. 이순자가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자가 손을 잡았죠. 좋은 일에 쓸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죠. 오후 3시 이순자는 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죠. 윤미라였습니다. 최명희의 친구였죠. 미라 씨,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도 기부하려고요. 정말요? 네. 2천만 원입니다. 이순자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희한테 들었어요. 이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윤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순자도 따라 웃었죠. 그날 저녁 이순자는 지은과 통화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일이 많았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기부가 많이 들어왔어. 정말요? 축하해요. 고맙다. 어머니가 좋은 일 하시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가? 이순자가 웃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따뜻했죠. 어머니, 주말에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셋이서요. 좋지. 그럼 제주도 어때요? 좋아. 이순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은도 기뻐했죠. 그럼 토요일에 출발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이순자는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해야 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기분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행 가방을 챙겼죠. 민준과 지은이 아침 7시에 왔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죠. 장모님, 준비되셨어요? 응, 다 됐어. 그럼 출발하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죠. 1시간 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갔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순자는 창가 자리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아름다웠죠.
1시간 후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죠. 렌터카를 빌려 호텔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였죠.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이었죠. 어머니, 방 괜찮으세요? 응, 정말 좋구나. 바다 보이는 방으로 예약했어요. 고맙다. 이순자가 창가로 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정말 아름답다. 이순자가 감탄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죠. 어머니, 오늘은 푹 쉬세요. 알았어. 점심은 호텔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해산물 요리였죠. 정말 맛있네. 이순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민준이 웃었죠. 장모님이 좋아하시니 다행입니다. 오후에는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모래사장이 부드러웠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이순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죠. 저녁에는 호텔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유명한 흑돼지 전문점이었죠.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말했죠. 장모님, 내일 어디 가고 싶으세요? 글쎄, 어디가 좋을까? 한라산은 어때요? 좋지.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기뻐했죠. 그럼 내일 한라산 가요. 식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순자는 방에서 쉬었죠.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였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한라산으로 출발했죠.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였죠. 준비를 하고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맑았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순자는 숨이 찼지만 괜찮았죠. 중간에 쉬었습니다. 물을 마시며 경치를 감상했죠. 정말 아름답다. 이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찍었죠. 장모님,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래. 이순자가 포즈를 취했습니다. 민준이 여러 장 찍었죠. 다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정상에 도착했죠. 와, 이순자가 감탄했습니다. 경치가 정말 멋졌죠. 세 사람은 정상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왔죠. 맛있네. 이순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먹는 음식은 특별했죠. 점심 후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더 조심스러웠죠. 2시간 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피곤했죠. 차에 타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순자는 방에서 쉬었죠. 저녁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뷔페였죠. 다양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이것저것 맛봤죠. 식사 후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밤바다가 아름다웠죠.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죠. 정말 예쁘다. 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호텔로 돌아와 방에서 쉬었습니다. 이순자는 침대에 누웠죠.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행복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체크아웃을 했죠. 공항으로 가기 전에 성산 일출봉에 들렀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였죠. 입장권을 사고 올라갔습니다. 경치가 정말 멋졌죠.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추억을 남기려고요.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해물라면이 유명했죠. 정말 맛있네. 이순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죠. 장모님 즐거우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와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순자가 웃었죠. 그래, 또 오자. 점심 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왔죠.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갔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면세점을 둘러봤죠. 이순자는 딸에게 선물을 샀습니다. 화장품이었죠. 어머니,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 내가 사고 싶어서. 고마워요, 어머니. 지은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순자가 웃었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륙 준비가 됐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가 작아졌죠. 1시간 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자가 차에서 내렸죠. 민준아, 지은아, 정말 고마웠어. 천만에요, 어머니.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어. 저희도 즐거웠어요. 지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순자도 딸을 꼭 껴안았죠. 조심히 가거라. 네. 안녕히 계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순자는 손을 흔들며 집으로 들어갔죠. 거실에 앉아 여행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행복한 추억이었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한 기분이었죠.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감사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순자의 재단은 계속 성장했죠. 기부금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바빴지만 행복했죠. 어느 월요일 아침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계모임 회원들이었죠. 최명희, 박지혜, 윤미라가 함께 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다들 어쩐 일이에요? 저희가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요? 네. 봉사 모임이에요. 최명희가 말했습니다. 이순자가 놀랐죠. 봉사 모임이라니? 네. 이사장님 보고 감동받았어요. 저희도 좋은 일 하고 싶어서요. 정말요? 네. 그래서 매주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박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미라도 따라 인사했죠. 이사장님, 저희도 재단 일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네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재단 근처 식당이었죠.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죠. 오후에 회원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순자는 사무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장모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응. 왜? 아버님이 장모님 만나고 싶으시대요. 그래.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대요. 알았어. 내일 갈게. 감사합니다. 내일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이순자는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음 날 오전 민준이 이순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 강태산의 회사로 갔죠.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산이 반갑게 맞아줬죠.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태산이 서류를 꺼냈죠.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뭔가요? 재단 후원 계약서입니다. 이순자가 서류를 봤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죠. 50억 원을 후원하신다고요? 네. 3년 동안 매년 50억 원씩입니다. 이순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죠. 회장님,
이건 너무 큽니다. 어머님이 좋은 일 하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받으세요. 이게 저희 마음입니다. 강태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머님.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민준이 웃었죠. 회사를 나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죠. 어머니, 좋은 소식 들으셨죠? 응. 정말 감사해. 저희가 더 감사해요.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죠. 장모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니? 저희한테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지은이가 임신했습니다.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순자가 딸을 안았죠.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어머니. 언제 나니? 5달 후요. 그래. 할머니가 됐구나.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식사를 하며 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순자는 정말 기뻤죠. 식사 후 민준이 이순자를 재단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이순자가 말했죠. 민준아, 정말 고맙다. 천만에요, 장모님. 너희 덕분에 행복해. 저희도 장모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차가 재단 앞에 멈췄죠. 들어가세요, 장모님. 응. 조심히 가거라. 네. 안녕히 계세요. 이순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재단으로 들어가며 손을 흔들었죠.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죠. 박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인터뷰요? 네. 방송국에서요. 이사장님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그래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촬영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박수진이 나갔습니다. 이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인생이 정말 신기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복이 있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죠.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에게서 온 문자였죠. 어머니, 오늘도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이순자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한 기분이었죠.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이순자는 확신했죠. 인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잠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죠. 이순자의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오래도록 아름답게 필 것입니다.